부산의 오늘을 진단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산은 지금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또 북한이 예. 무수단 미사일 2번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늘 오전 5시 58분하고 8시 5분에 두 번에 걸쳐서 강원도 원산에서 사거리 3,000에서 4,000km 정도 날아가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앞선 것은 수분간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네. 뒤에 것은 한 4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 이래로 실험 발사도 없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시로 인해서 올 들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벌써 6번에 걸쳐서 뒤늦은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미일은 즉각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응 성명을 냈고요. 네. 중국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는 그런 보도는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는데, 네. 다만 어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는 민감하고 복잡한 시기에 현재 있다. 그리고 관련국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밝혔고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 미사일 네. 발사 관련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5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의 제재에 동의도 하고 또 이렇게 성실히 실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당국 간 제재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의 최소한 양보를 얻어낸 후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한미일의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을 한 것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만 벌써 6차례 발사 실험을 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한 번 발사하고 나면 분석하고 그렇게 네네. 해결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미 핵무기는 5차례 실험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었다는 것을 네. 국제사회에 보여줬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미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전달 운반체인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시간으로 내일 23일이죠. 영국에서 EU에 잔류할지 탈퇴할지 묻는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요. 네네.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블랙시트에 대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영국에서 실시됩니다. 이거는 네. 한 18세 이상의 영국 유권자들 4,650만 명으로 의회 선거하는 유권자들과 수가 같고요. 그래서 네. 그 선거 다음 날 오후쯤이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방송들은 출구조사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기관을 협조를 얻어서 오히려 헤지펀드 관련된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미리 결과를 알려고 노력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 헤지펀드 관련 기관들이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가요? 그 결과가 이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고요. 그대로 잔류한다면 현상 유지니까 크게 바뀌는 건 없겠지만 탈퇴하면 아무래도 독일, 프랑스와 함께 EU의 큰 대표적인 영국이기 때문에 EU 자체에도 경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국제사회의 위상도 위축될 거고요. 그리고 또 영국 자체적으로도 유럽과 관련된 각종 정치 경제적 기관들이 철수하고 네. 또 유럽연합국의 핵심국이 였기 때문에 영국에 들어왔던 투자들도 다 철수하고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주류사회나 전직 정치인들이나 언론들, 사회 지도층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잔류해야 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또 이 브렉시트 투표와 관련해서 EU 잔류를 찬성했던 그 노동당 의원이 총격 사망 네,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파장이 좀 클 텐데 투표에 미친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잔류하지 않고 탈퇴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조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 이후로 잔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번에 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영국 경제 자기 혼자 먹고 살기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죠. 이렇게 더 맞습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큰 네.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내의 어떤 중상층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중상층 붕괴는 우리나라나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공통의 문제가 지금 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상층에서 밀려난다고 판단하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정상적인 노력으로 다시 중상층에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아예 구조와 환경을 바꾸려는 데 힘을 모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영국 중상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든데 유럽 연합을 먹여 살리는데 영국 중산층이 또 기여해야 된다는 거,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또 네. 시리아 난민과 같은 또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왜 영국 중상층이 이거를 떠안아야 하느냐. 그리고 또 네. 하나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네. 터키가 또 가입이 되면 EU에 여건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또 터키 무슬림권들이 이민이 또 늘어날 거에 대한 미래에 네. 대한 또 불안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국의 국론 분열과 혼란상에서 우리나라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상층이 용기를 잃는 사회는 건강하게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요.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